갑니다. 어. 야, 그럼 숙제를 몇 퍼로 해야 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3퍼 쓰게 됐다고 하죠. 학교에서 다 나갔지?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아직 두 개나 남았어요. 분필이 남았다고? 두 개. 두 개가 남았다고? 네, 아마 다음 주까지 하실 생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래는 토요일 날도 보강을 안 부르려고 했어. 정용고는 이미 진작에 끝났기 때문에 저 친구는 안 나와도 되고, 근데 우리는 아직 테스트가 지문이 좀 남았고, 자, 건강함을 나타내는 척도, 어려운 단어로 둘레, 그리고 복부의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해도 되니? 네. 고! 잠깐만. 우리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계속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 아까도 봤어요. 아, 진짜로? 아까 그냥 제가 보는 거보다 유튜브 보는 게 낫겠다. 그래, 맞아.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어폰을 안 들고 그냥 안 했어요. 나한테 달라고 해. 이어폰 있어. 그 친구도, 그래요? 자, 갑니다. 이때 다양한 major, 척도가 있대. 건강한, 그리고 과체중의 이런 뜻이지. 건강과 과체중? 이거에 대한 다른 척도가 있대. 다양한 척도가 있다. 이거죠, 그쵸? 도치구문입니다. 대열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동사하고 주어 위치가 바뀝니다. majors가 주어기 때문에 R로 받으시면 돼요. 자, 건강한, 정확하게 말하면 healthy, 건강한이고요. 그리고 overweight라고 하면 과체중에.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건강하다라는 거하고 과체중이다라는 거를 잴 수 있는 어떤 척도가 있는데, 기존의 척도 말고도 다양한 척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네, 좋습니다. 이거 주제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BMI가 나오는데, BMI는 Body Mass Index라고 해서, Body Mass는 체질량이에요, 체질량. 신체의 질량의 인덱스는 지수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BMI입니다. 체질량 지수라는 게 is widely used니까 널리 사용되고 있대. 그러면 얘를 재는 척도, 새로 다양한 척도 중에 하나가 얘인가 봐. 그치? 자, 근데 그렇죠. 헬스 프로페셔널스라고 했으니까 건강과 관련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는 게 얘래요. 그쵸? 건강 전문가들에 의해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대. 그리고 두 번째 동사죠. has a strong correlation. correlation이라고 하면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 뭐와 뭐 사이에 다양한 질환과 만성적인 질환이죠. 그쵸? 다양한 질병, 만성적인 질환들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요. 그렇대. BMI가, 그쵸? 사용되고, 갔는데요. 체질량 지수라는 게, 그쵸? 네.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고, 체질량 지수라는 건 신체에 있는 어떤 매스, 질량의 지수라는 건 질병과 만성적인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갑니다. various는 뒤에 복수명사가 이렇게 오고요. 크로닉이 만성의 이런 뜻이야. 컨디션은 보통 조건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질환이란 뜻도 있어요. 그치, 신체에 체질량 이런 게 많이 생기면 아무래도 좀 질병이 생기지 않을까? 그치? 근데 그걸 나타내는 지수니까 건강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척도로서 건강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겠지. 그치? 이런 것들과도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고. 하지만 그것은 이때 얘가 연결고리가 되는 거야. 순서 배열이잖아. 그치? A, B, C 이어질 글을 찾는 건데 각각 첫 번째 문장에
첫 번째 문장에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이때 20 받는 게 여기는 BMI입니다. 하지만 BMI는요,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반영해주지는 않아요. 얘 한계가 있는 거야. 그 한계가 뭐냐면 이런 양들은 반영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fat이라고 했으니까 지방이죠. 지방이나 근육, 신체 내에 있는 지방, 내용 일치불일치도 잘 봐야 돼. 신체 내에 있는 지방이나 근육의 양을 반영해주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죠. 얘가 첫 번째 목적어 전치사 오브에 두 번째 목적어가 얘입니다. 본 웨이트라고 했으니까 뼈의 무게 같은 것도 반영해주지 않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뒤에 쭉 나오네요. 그렇죠? cultural factor, 문화적인 요인들 이런 것도 안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나이나 젠더, 성별 이런 것도 나타내주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쵸? 좀 한계가 있네요. 그죠? 젠더, 성별. 그리고 여성들은 이때 얘는 우먼의 복수형이야. 위민입니다. 위민.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남성들보다 더 많은 지방을 갖고 있다. 그렇지? 이런 것도 안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건강함을 나타내는 척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aist, circumference는 밑에 나와 있죠. 둘레. 이거 허리둘레입니다. 허리둘레. 허리둘레는요, is another commonly used. 이게 두 가지가 나와. 건강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첫 번째는 BMI고요. 두 번째는 둘레입니다. 둘레. 자, 그 중에서 허리둘레가 나오지. 허리둘레는 another 또 다른 흔하게 사용되는 척도래. 그치? 왜냐하면 과도한 abdominal이라고 하면 복부의라고 돼 있을 거야. 과도한 복부의 지방은요, 예를 들어서 과도하다라는 것에 부연 설명이 가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40인치 이상이 되면 과도한 허리둘레가 되나 봐.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몇 인치? 35인치가 되는 거야. 그치? 허리둘레라는 것도 건강함을 좀 측정할 수 있는 척도다라고 한다면, 그쵸? 이렇게 됐을 때 과도한 허리둘레는요 증가시킵니다. 얘가 동사예요. 여기 있는 waist, circumference 미안해요? 얘가 주어죠? 미안해요? 주어, 동사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는 상관없고 얘가 주어기 때문에 because 뒤에 얘가 주어니까 increase에다가 s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쵸? The risk, 위험을 증가시킨대. 질병이 나오고 develop가 이렇게 있으면 이때 develop는 뭐 개발하다 발전시키다가 아니라 생기다야. 뭐가 생길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야? obesity related라고 했으니까 비만과 관련된 질환들이 생길 위험이 증가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허리둘레, 이 둘레라는 것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건강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지. 이해돼?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while 뭐뭐이지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both가 가리키는 건 밑에 문제에도 나와 있어. 이 둘 다는 뭐겠어? 그러면 BMI하고 허리둘레. 좋습니다.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both는 복수 취급해. 그래서 얼로 받아야 돼. 이렇게. 잠깐만. 5분 남았어요? 한 질문 20분씩 하라며. 하하하하. 6분 남았네? 자, be used to 부정사, to 부정사 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도 지난번에 해줬잖아요. be used to ing는 무슨 뜻이에요? 태연. 뭐뭐 하기 위에 사용되다. ing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얘 빼면 뭐뭐 하곤 했다. 뭐뭐였다. 다락 나와야지. 스크린은 검진하다 이런 뜻이 있어. 잠재적인 위험을 검진하는데 사용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요? 이 둘. 그치? 체질량 지수와 그리고 뭐였지? 허리둘레라는 건 잠재적으로 이제 앞으로 있을 위험 있잖아. 잠재적인 위험을 검진하기 위해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 두 개는요. 뭐는 아니래. 디아그노스라고 하면 진단하다 이런 뜻이야. 디아그노스틱이라고 했으니까 진단의 도구는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니? 뭔가를 진단해주는 도구는 아니다. 툴이 도구야. 이거 법 체크해 두시고. 자, instead of, 뭐뭐 대신에, rather than 이런 걸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가요?
다음 주에 선생님이 동의어바 아니야 정리해서 줄게. instead of야, instead of. 자, 체중과 그 다음에 measures like BMI라고 했으니까 BMI와 같은 척도. 체중은 왜 나온 거야? 체중. BMI하고 그 다음에 BMI하고 그 다음에 체중이 나왔잖아요. 약간 허리둘레? 둘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근데 얘네들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 얘네들은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의 도구가 아니니까 얘네들을 사용하는 대신에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두 개가 나왔으니까 하나는 허리둘레, 하나는 BMI 정도로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체중과 BMI와 같은 척도를 사용하는 대신에 뭐 하기 위해서? define을 규정하다 이런 뜻이야. 규정하기 위해서 뭐를요? 행복을요. 행복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둘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제 대안의 방법이 나오는 거야. alternative가 대안적인 이런 뜻이야. 대안적인 health at every size approach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쵸? 모든 사이즈는 여기서 체격이라고 표현했어. 모든 체격의 접근법. 모든 체격의 어떤 접근법, 건강의 접근법이 나왔고요. 이 접근법은요, 초점을 맞춘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얘가 대안적인 예잖아요, 그쵸? 얘가 주어라고 보시면 주어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주시고요. sustainable이라고 하면 지속 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지속 가능한 health promoting behavior이라고 했으니까 건강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건강을 증진시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야. 이 말뜻을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체격에 다 해당되는 어떤 건강의 접근법이니까 얘는 무슨 그런 거랑은 관련이 없는 거야. 몸무게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다고. 모든 체격에 다 적용이 되는 접근법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건강을 증진하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접근법이야. 뭐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뭐에 상관없이 이런 뜻이고요. body size에 상관없이. 이거 뭐지? 접근법 자체가 뭐라고 했다고? 모든 체격에 다 적용이 되는 접근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디 사이즈랑 관련이 없다고. 관련 없이 그냥 건강을 증진시키는 행동?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래. 이 내용 어렵잖아. 건강함을 체크할 수 있는 지금 척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BMI하고 허리둘레는 좀 한계가 있다. 그치? 그래서 나온 게 얘라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프로퍼넌트라고 하면 옹호자입니다. 이 접근법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weight neutral approach. 주어 동사 형태가 나왔네요. 이건 뭐라고? 체중과 체중의 무게의 뉴트럴이라고 하면 중립적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체격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접근법이기 때문에 체중에 있어서 중립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쵸? 여기에서 갑자기 얘가 나온 이유가 뭐겠어? 이거 연결고리잖아. 여기는 얘 말하는 거지. 응? 대안이 되는 이 접근법을 이렇게 말한 거야. 체중의 중립적인 접근법이 더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요, 이 접근법은요, 피하기 때문이에요. 뭘 피하는 거야? 포텐셜리,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에? repeated, 반복되는 다이어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함을 잴 수 있는 척도로 지금 health at every size approach를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체중과는 무관한 척도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하고 이런 거에 다이어트의 해로운 영향? 이런 거는 피한다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higher risk of early death라고 했으니까 조기 사망이죠. 그쵸? 조기 사망의 높은 위험이나 아니면 psychological distress라고 했으니까 심리적인 괴로움, 고통처럼 반복되는 다이어트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이 있죠. 해로운 영향은 이 접근법이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접근법이 더 건강하다라고 요 접근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표정이 정말 볼만하다 진짜. 세 개를 해야 되는 지금 이거 봐 1분이 지났단 말이야. 이게 탁 하고 알아듣고 탁 하고 알아들으면 이거 5분 컷인데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 단어 적고 있는데 자꾸 넘어가. 단어 너무 어렵잖아요. 야 학교에서 했잖아. 한지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네. 아니 이게 비교적 최근 게 돼야 되는 건데? 한 2주일 전에. 아하 큰일 났네요. 궁극적으로 ultimately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뜻이죠. nutrition 영양과 and health 건강이라는 것은 socio economic이라고 했으니까 사회 경제적인 이런 뜻이죠. 사회 경제적인 이슈 문제 쟁점 사안 이런 뜻입니다. 뒤에 있는 뜻은 주격관계 대명사죠. 뭐가 필요한 understanding 이해와 empathy라고 하면 공감이에요. 이해와 공감을 필요로 하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말로 재미없는 내용이었어요. 단어 하나도 못 적어. 프로포넌트는 지지자니까 supporter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advocate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해요 이거? 응? 가능해요 생겨? 뭐가요? 나는 가능하다니까? 아니요. 근데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얘를 부연 설명을 계속 해주잖아. 고려해서. 너를 고려하면 못하죠. 못하죠. 당연히 못하지. 2개 반만 맞았어. 뭐야? 2개 반. 2개 반? 2개 반. 2개 반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2개 반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개 반. 이게 무슨 치킨이야? 25분, 25분, 15분. 안 돼, 3개 해야 돼. 근데 이해를 못 하잖아. 지금 건강하다. 이런 걸 잴 수 있는 이 척도가 있는데 얘는 어떤 진단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 네. 근데 BMI나 체질량 지수나 아니면은 허리둘레 같은 건 질량이나 이런 거 있잖아. 체중이나 이런 거와 연관 지어서 건강함을 재는 척도란 말이야. 맞잖아. 그거 정리해보면. 근데 위에 있는 대안이든 얘는 한계가 있으니까 대안이 되는 얘가 나왔다고. 그치? 근데 얘는 뭐가 약간 배제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 정리하면. 사람들의. 하나도 이해 못했잖아. 하나도 이해 못했다고. 제가 알던 내용이 아닌데요. 질량, 몸무게 이런 거를 재는 단위가 척도가 아니라고. 여기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뭐 어떤 50kg, 뭐 60kg 이게 아니라 요 접근법은 뭐라고? 바디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쵸? 어떤 사람들의 체격에 상관없이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의 뭐를 증진하는 행동에 초점만 맞춘다고? 그냥 건강을 증진하는 행동 건강을 증진하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런 걸 재는 척도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있잖아. 체질량 지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과체중이네 과체중이 아니네 허리둘레를 통해서 이 사람의 질량 뭐 몸무게 허리둘레가 몇 인치다 이런 걸 통해서 그 재는 그런 척도랑은 다른 거야. 얘네들은 뭘 잴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잴 수 있는 거잖아. 반복되는 다이어트를 계속 반복해. 체질량이 막 늘어나고 허리둘레가 늘어나니까 그치 건강해지려고 막 다이어트 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복되는 다이어트로 인한 해로운 영향 이런 거는 안 잰다고. 이런 건 최대한 피한다고. 그치? 얘는 피하기 때문에 이걸 옹호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 이걸 피하기 때문에 이걸 피하는 것 때문에 이 접근법은 weight neutral approach가 되는 거야. 가급적이면 이 사람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걸 잴 때 평가할 때 가급적이면 체중이
체중 중립적인 접근법이다라는 건 뭐야? 그 사람의 체중을 염두에 두고 재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니? 이 사람이 뭐 50kg이고 이 사람이 100kg이야. 아, 이 사람은 과체중이다. 아, 이 사람은 이제 곧 갈 거야. 저 세상 갈 거야. 이 사람은 건강하지 않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바디 사이즈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건강함, 뭐 행복 이런 걸 재는 그런 척도라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체중의 중립적인 접근법인 거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더 건강한 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아,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치? 영양, 건강 이런 건 뭐라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인 거다. 뭘 필요로 한다고? 이해도 필요하고 공감도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단순히 뭐 체중이 많이 나가서 뭐 과체중이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그쵸? 때로는 이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공감도 필요하고 그런 문제가 영양과 건강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죠. 엠퍼시는 공감 이런 뜻이고 얘랑 비슷하게 생긴 심퍼시라는 게 있어. 참고로 알아두세요. 얘는 뒤에 어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얘는 공감이고요. 얘는 연민, 동정 뭐 이런 뜻이야. 참고로 알아두시고 주제문은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자, 디아그노스틱은 진단의라는 뜻이고 얘를 영영풀이로 풀어놓은 걸 잠깐 보면 relating to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What is wrong?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with someone or something. 무언가나 누군가에 잘못되어 있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또는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진단의라는 뜻이다라는 거지. 맞아요? 좋습니다. 근데 체질량 지수나 아니면 허리둘레 같은 건 그 사람의 어떤 건강까지를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웰빙 정도까지는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체중이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되지? 체중이 많이 나가고 허리둘레가 많이 나가고 진짜 그냥 신체적인 어떤 건강함 이런 거는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뭐 정신적으로 웰빙한 것까지는 좀 말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네, 그래요. 아니어도 그렇다고 말해야 되는. 자, 두 개가 가리키는 거 BMI와 허리둘레가 되는 거고요. 이시 갖는 건 BMI다. 변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5번 문장은 삽입으로 내도 괜찮고 주제 제목도 괜찮습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도 참고로 한번 보시고 넘어가죠. 망했어요. 하나밖에 못해요 이제. 자, 그러갑니다. 선생님은 가능하다. 선생님은 가능하다.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그 다음 거는 연결어가 3번하고 6번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연결어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it은 가짜 주어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예요. It is common, 흔하대요. 그쵸? 이렇게 쓰여 있는 게 흔하대요. 여기서 본문에서는 read를 명시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자, farm data, 농장의 데이터가 belong to는 뭐뭐에 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농부에게 속한다라고 명시하는 게 흔하다 이 말이죠. 데이터는 자료죠, 자료. 농장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어. 그건 당연히 누구의 소유다? 농부의 소유다. 농부에게 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건 흔하지. with는 읽다도 되지만 뭐뭐라고 쓰여 있다 이런 뜻도 돼. 대절이야라고 쓰여 있는 건 흔하다. 됐니? 참고로 belong to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진행형도 안 되고 수동태도 안 돼요. 진행과 수동태가 안 된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It is sometimes 그건 때때로 even stated in contract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가끔 때때로 심지어 state라고 하면 말하다, 진술하다 이런 뜻이고요. 네. 계약서, contract라고 하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도 쓰여 있습니다. 말하다, 진술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런 내용은 계약서상에도 쓰여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라는 놈 있잖아. 이 데이터라는 놈이 법적으로 누구의 것이 되고 그럴 수가 없다. 알겠죠? 이거 했잖아, 학교에서. 네. 기억나? 그러나 ownership, 소유권이라는 건 legal assertion이야. 법적인 주장이야. 그치? 이게 지금 농장의 데이터는 농부의 소유다니까, 그치? 소유권을 말할 때 소유권이라는 건 법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법적인 주장인 거야. 그리고 데이터의 소유권이라는 건 is not addressed. address가 다루다야. 데이터의 소유권이라는 건 다뤄지지 않아. 법률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요. 소유권은 뭐라고? 법적 주장이라고. 그치? 근데 데이터의 소유권은 뭐라고? 법으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농장의 데이터라는 건 농부의 소유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데이터라는 건. 됐니? 됐죠? address는 다루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야. 다루다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뭐 treat 이런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handle, 뭐 cope with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except for는 뭐뭐를 제외하고야.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하고는 법률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건 뭐야? 얘는 예외인 거야. 알겠죠? 카피라이트는 저작권이죠. 뭐를 위한? 데이터 세트를 위한 저작권을 제외하고는 데이터 세트가 뭐로서의 데이터 세트가 되는 거야? intellectual product라고 했으니까 원래 지적인 이런 뜻이고 product는 상품이나 뭐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근데 지적 재화라고 돼 있을 겁니다. 지적 재화로서의 데이터 세트, 그치?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저작권을 제외하고는 다 뭐라고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법률에 의해서 다뤄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 자체는 뭐라고?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이렇게 논할 수가 없다고, 법으로. 근데 얘는 논할 수가 있다고, 데이터 세트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지적 소유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데이터가 모여있는 데이터 세트는 지적 소유권 이런 게 가능하지만 그 밖에 데이터,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소유권은 법에 의해서 논할 수가 없다. 여기가 주제문이야.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것은 도대체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be due to, 이때 be due to는 뭐뭐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partly는 부분적으로 이런 뜻이고 뭐 때문인 거야? 아, 데이터라는 것의 peculiar nature 때문인 거야. 특이한, 독특한 nature, 자연이 아니라 특성이야. 데이터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비교가 되는 겁니다. compared to, 뭐랑 비교했을 때? 다른 재화와 비교했을 때. 그쵸?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 비교했을 때 다른 일반적인 상품들은 어떻게 될 수 있어? 소유가 될 수 있잖아. 소유가 될 수 있지만 데이터라는 건 소유가 될 수 없어. 그게 굉장히 독특한 데이터의 특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법으로 논할 수가 없다. 됐니? 갑니다. In legal terms, term은 조건, 관점 이런 뜻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말이.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이 데이터라는 것은요, 뭐야? rival laws라고 하면 경합적이냐. 뭔가를 두고 싸우는 거. 그치? 경합을 벌일 수 있다. 데이터는 경합을 벌일 수 있다, 없다? 벌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경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뒤에 부연 설명. the same data, 똑같은 데이터는요,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저기에도 있을 수도 있잖아. 다양한 장소에 있을 수 있지. 그치? 다양한 장소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요 B가 여기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데이터가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맞잖아. 자료라는 게, 그치? 데이터 자료라는 게 내가 갖고 수도 있지만 똑같은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because 왜냐하면 자, 부사절이 한 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라는 것이 카피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이동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어디로? 다른 플랫폼으로.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해봐. 그쵸? 네,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동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카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있을 때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그 데이터라는 것은요 똑같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으로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는 좀 말이 이상한데 있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데이터가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그것은 똑같은 것으로 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니? 네, 좋습니다. 이게 병렬로 이렇게 걸리는 거고요. 그쵸? 5번. 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좋아요. 똑같이 남아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긴 그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자료가 복사되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되어도 그렇게 해석했네. 이전이 되어도 그 데이터라는 건 똑같이 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자료가 다른 장소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소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In addition, 더욱이 게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더욱이 게다가 뭐 moreover 이런 걸로 바꿔도 되죠. moreover, in addition, moreover, furthermore 이렇게 바꾸셔도 되죠. what is more, besides 이런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 다음 차이가 있대. 뭐 사이에? 데이터 사이에. 요거는 어법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엄청 복잡해. between A and B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A and B.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그치? 그리고 low 데이터라고 하면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야. low가 생의, 날 것의 이런 뜻이 있거든. 네. 근데 A에 해당되는 요 데이터는 수집이 된 데이터입니다. 구조화된 데이터 세트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structured, 구조화된 데이터 세트에서 수집이 된 데이터야. 근데 이 구조화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컴마 위치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구조화된 데이터 세트라는 건 can be considered, 여겨질 수가 있어. 무엇으로? intellectual product. 이거 뭐라고 했어? 지적 재화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아까 우리 데이터 세트는 뭐가 가능하다고 했어? 누구의 저작권이다. 이거 논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법에 의해서 지적 재화로 여겨질 수가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로 수집된 데이터와 됐니? 데이터와 이거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 사이에 차이점은 물론 있습니다. 해석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는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야. 개별적이고 unstructured라고 했으니까 뭐야? 저희 어떻게 해야 되지? 구조화돼 있는 것으로서 뭐 하기 전에 그것들이 수집이 되고, 그쵸? make sense of는 뭐뭐를 이해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 걸리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가 되기 전에. 그쵸?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이해가 되기 전에 개별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것으로서의 low 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라고 했어? 얘는 소유권을 논할 수가 없다고, low 데이터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 위에 있는 데이터는 뭐라고? 소유권을 논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요? 자, 이러한 로우 데이터는 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있는 얘를 언급하는 거지, 그치? 이러한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는요, 참고로 데이터는 복수야. 그래서 R로 받는 거야. 단수가 데이텀이야, 데이텀. 자, 이러한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는요, 그냥 뭐랑 똑같은 거야? 뭐랑 유사한 거야?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사실과 유사한 거야. 별로 쓸모가 없어. 자,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이 말입니다. 관계대명사 앞쪽에 전치사가 놓였으니까 어법 체크해 두시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no copyright, 저작권이나 소유권 있죠?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applicable 적용될 수가 없어 얘네들은.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기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 세트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저작권이나 소유권이 법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지. 됐죠? 좋습니다. 주제문은 2번이 주제문이 되겠고 여기 마지막 문장이 요지입니다. 변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 주제 제목도 괜찮고 내용 일치 불일치 어법 그 다음에 연결어도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 4번 문장은 삽입도 괜찮아요. 4번 문장은 삽입도 괜찮다. 자, 데이터의 독특한 특징 두 가지를 서술하래. 1번 복사되어서 여러 장소나 여러 사람에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경합적이다. 그쵸? 미가공 데이터 이게 뭐야? 로우 데이터야. 그러니까 데이터 세트는 자기가 가공한 거야. 자기가 만들고 뭐 덧붙이고 해서 자기가 데이터를 만든 거지. 그치? 그거는 이제 저작권이나 아니면 소유권을 논할 수가 있는데 로우 데이터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데이터인 거잖아.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는. 그치? 그거는 소유권이나 아니면 저작권을 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가공 데이터에는 저작권이나 소유권을 법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다. 갑니다. 쉴 시간이 어딨어. 잠만 나가요. 안 돼요.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졸 시간이 어딨어. 자, 그 다음 갑니다. 잠만 나가요. 오늘 3개를 나가야지 다음 주 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마무리를 질 수 있단 말이야. 네가 도와줘야지. 에이 하고 있으면 어떡해. 자, 그 다음 갑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좋은 디자인의 요건이 되는 이유. 좋은 디자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관련이 있다. 자, 어려운 단어도 없고 아유 너무 쉽네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 자, 이게 소재입니다. 좋은 디자인은요 시작이 됩니다. 무엇으로 시작이 된다? 이해. 그쵸? 사이콜로지, 심리학이나 아니면 테크놀로지라고 했으니까 기술의 심리학과 기술의 이해로 시작이 된다. 심리학과 기술의 이해로 시작된다. 여기가 주제문인데 좀 더 읽어봐야겠네요. 자,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은요 필요로 한데 그렇지 좋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봐. 뭔가를 건물 같은 걸 디자인하려고 하는데 막 막혔어. 팀원들끼리 막혔어. 아이디어 이런 게 잘 안 나와. 그때 팀원들끼리 의사소통을 잘해. 그러면 좋은 디자인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의사소통이 잘 안 돼. 그게 되겠어? 그렇죠?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 갑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은 아주 훌륭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especially, 특히, 특별히 이런 뜻이죠. From A to B,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그게 기계가 됐건 사람이 됐건 좋은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컴마 다음에 ing는 분사구문, 어법 체크해 두시고 indicate는 나타내다, 가리키다 이런 뜻이에요. 가리키면서 자, 요 내용은 뭘 가리킨다라는 거야? What actions are possible? 어떠한 행동이 가능한지. 그쵸? 그리고 두 번째, What is happening?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사소통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What is about to happen? be about는 지금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야. 지금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좋은 의사소통은, 좋은 디자인은 좋은 아주 훌륭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이야. 원래 문장을 써보면 접속사하고 앞문장을 받는 it 그 다음에 indicate 에다 s 붙인 이게 원래 문장이었다라고 보면 돼.
그럼 팀원들, 살을 좀 묻히면 팀원들 사이에 좋은 디자인을 하려고 했을 때 팀원들 사이에 좋은 의사소통이 있어. 그게 뭐 기계에 대한 의사소통이건 사람에 대한 의사소통이건 간에 이런 좋은 의사소통이 있다라는 건 뭘 나타내 준다는 거야? 어떤 행동이 가능한지도 막 의사소통을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의사소통이 잘 될 거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도 의사소통이 잘 있을 거다라는 걸 나타내 준다는 거지. 분사구문. 분사구문이라고 했지. 그치? 근데 의사소통이 잘 안 돼. 그럼 이런 게 잘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걸 잘 주고받지 못할 테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겠지. 됐니? 그래요. indicating이 분사구문이라고 했고 요거 ing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 분사구문이고 현재 분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의주동이 온 거예요. 의주동이 3개가 온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indicating의 목적어가 3개인 거예요. 됐나요? 화요일 날도 3개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자, 의사소통이라는 것은요, 특히 되게 중요하대. 뭐 할 때 중요하대? 그렇지. 어떤 상황이나 일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잘 돌아갈 때보다는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지. 맞잖아요. 그죠? things는 상황, 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면 그거는 become이 돼, become. 그러니까 화요일 날 3개를 하지 않으려면 토요일 날 나와서 뭐 하나라도 하면 돼. 어쩔 수가 없어.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너한테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하나 나가고 뭐 2개 나가고 다른 날은 3개씩 나가는데. 진짜 3개 올라가요. 너한테 아니 이거 무슨 과외잖아 과외. 눈높이 교육. 지금까지 다 눈높이 교육 해줬더니. 아유 참. 그래서 오늘은 3개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3개가 남는데 오늘 만약에 2개를 하면 진짜 답이 없어. 토요일에 하나 하고 화요일에 하자. 오늘 3개를 했으니까 토요일에 하나만 해도 되지. 그 다음에 화요일날 2개 하고. 누군가 오늘 자, 의사소통이 특히 중요하다. 됐죠? 자, it은 가짜 주어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입니다. 투부정사 이해하는 건 relatively, 상대적으로 쉽다. 디자인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그쵸? 이렇게 work 작용하고 작동하는 거야. smoothly, 매끄럽게. 그리고 harmony라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조화롭게. 그쵸? 이렇게.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는 한. 그래. 상황이 올바르게 돌아가는 한 스무스하고 조화롭게 작용하고 작동하는 것을 디자인하는 건 너무 쉽다고. 이럴 때에도 물론 좋은 의사소통이 필요한 건 맞아. 그치? 근데 상황이 이렇게 다 좋을 때 말고 상황이 안 좋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더욱더 빛나는 게 뭐라고? 원활한 의사소통. 그걸 통해서 얘가 달성이 될 수 있는 거다. 이 정도는 알잖아. 선생님 저거 가져와요? 좀 가주어진 줄 아니까. 아니 지금 괜찮아, 괜찮아. 이쪽으로 써있지. 가주어진 줄 알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 동사 나왔잖아. 그 다음에 smoothly 하고 그 다음에 harmoniously라는 이 2개의 부사가 앞에 있는 work를 꾸며주는 거예요. work는 일하다 라기보다는 작용하다, 작동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주어 동사 형태가 옵니다. 뭐뭐 하는 한, 뭐뭐 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뭐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가 나와야지. 여기가 더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나 as는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끊어주시고 끊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as long as는 무슨 뜻이었니? 뭐뭐 하는 한. 맞아요. as는 뭐뭐 하자마자야.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the minute, the moment, the instant. 주어 동사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근데 있자마자 뭐가 있자마자 there is a problem, 문제나 misunderstanding, 오해가 생기는 거야. 팀원들이 있다고 했을 때 좋은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팀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이에 오해가 생겨. 그러자마자 문제가 뭐 하겠어? arise, 발생하게 되지. 그쵸? arise, 발생하다 이런 뜻이고요. raise는 뒤에 타동사로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raise는 뭐뭐를 들어 올리다, 뭐 기르다, 양육하다, 문제를 제기하다, 모금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뭐 하는 곳, 뭐 하는 지점이라고? 좋은 디자인이 필수적인, 좋은 디자인이 필요하고 필수적인 지점입니다. 라는 거야. 왜? 좋은 디자인, 곧 좋은 의사소통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이해돼요? 이때 외어는 관계부사입니다. 앞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곧이라고 해석이 되는 더 플레이스 정도가 생략돼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야? 자, 그 다음 갑니다. 디자이너들은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focus on 그들의 주의, 그죠? attention이라고 하는 주의나 집중을 어디에다가 이제 할 필요가 있어? 어떤 경우에다가 주의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뒤에 있는 which나 where, 뒤가 완전한 문장이 온다면 where이 정답이고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which가 정답인데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본 거죠. 자, 뭐 하는 경우? 디자이너들은 어떤 경우에 주의 집중을 많이 해야겠어? 상황이 잘 돌아갈 때 아니면 상황이 잘 안 돌아갈 때? 상황이 잘 안 돌아갈 때. 그치, 그때를 주의해서 좋은 의사소통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그쵸? 이게 나오잖아요. 상황이 잘못 돼갈 때. not just, 단지 뭐가 아니라 여기 on이 온 이유는 여기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단지 어디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when things work. 그쵸? 어떤 상황이 작용하고 효과가 있을 때가 아니라 계획된 대로. 맞잖아. 어떤 상황이 계획된 대로 잘 돌아가? 그럴 때에는 디자이너들이 주의 집중을 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심하게. 그치? 근데 계획된 대로 어떤 일이 잘 돌아갈 때라기보다는 상황이 좀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 그들의 관심을 다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디자인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요. 그게 다야. as planned 그냥 계획된 대로 이렇게 많이 써요. it is가 생략돼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얘가 생략돼 있겠네요. 그죠? things are 정도 생략돼 있겠네요. 자, actually 사실 자, this 이것이 where 또 나왔죠? 관계부사입니다. 자, 바로 여기가 뭐 하는 곳이다? The most satisfaction 가장 많은 만족도가 arise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라는 거죠. 그쵸? 상황이 안 돌아가서 디자이너들이 모든 관심을 막 집중시키는, 그치? 바로 이것이 가장 높은 만족도가 생겨나는 지점입니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where이 역시 관계부사고요. 앞에는 선행사가 the place가 생략돼 있어요. 그쵸? arise는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었고 happen, occur 이런 걸로 바꾸셔도 되죠. raise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raise? 안 된다. 안 된다. satisfaction은 만족감 이런 뜻이야. 네. 다음 주에 동의어 만이어 나눠 줄 테니까 그것도 좀 한번 보시고 외우라고까지는 말 안 할게요. 저희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진 않고 그냥 영어가 다 어려워요. 자, 부연 설명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 왔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뭐 할 때 이거 있잖아. 이것도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때 when이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긴 하지만 이때 when이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얘는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여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앞에 더 time이라는 선행사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많은 만족도가 발생할 때는 요런 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첫 번째, something goes wrong 이라고 했으니까 무언가가 잘 돌아갈 때, 돌아가지 않을 때. 그쵸?
하지만 무언가가 잘 돌아가지 않아? 하지만 기계가 하이라이트는 강조하다 이 말이야. 뭔가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가 잘 돌아가지 않아. 그때 기계가 그 문제를 강조해. 그쵸? 순서를 잘 봐. 그런 다음에 사람이 이해합니다. 그 문제를 이해했어.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 동사고요. 얘가 두 번째 동사야. take an action 이러면 조치를 취하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사람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그쵸?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질문. 요 때는 뭐 할 때라고 말하는 거야? 뭐가 이루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야? 이 일련의 과정은 뭐가 일어났을 때 말하는 거야? 어? 여기까지. 가, 집에 가. 그러니까 소율아, 뭔가 지문이 이해가 안 될 때는 항상 주제를 머릿속에 생각해봐. 그리고 결부시켜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결국에 뭐야 이거? 어? 그래. 의사소통이 잘 될 때를 말하는 거야. 의사소통이 잘 될 때가 가장 만족도가 높을 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 갖고 가면 된다니까? 앞에 한 두 지문도 주제를 알잖아. 아까 수업하기 직전에 얘기했잖아. 뭔가 다 이게 공부하기 어려울 때가 뭔가 다 해석이 되는데 어떤 특정한 지문이 해석이 안 될 때가 힘들다며. 그럼 주제를 가지고 대입을 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것도 이게 뭐야?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때 뭐 하라고? 얘를 떠올려 보라고. 그럼 결국에 가장 만족도가 높을 때는 뭐겠어? 이겠지 뭐. 이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안 돌아가고 근데 기계가 이걸 잘 짚어내고 사람이 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뭐겠어? 얘 따라하는 거지. 됐니? 아, 명쾌합니다. 오늘 세 개를 해서 굉장히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뭐요? 영상을 돌려보면 아마 잘 겁니다. 잘 겁니다. 자, 어법대꾸.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본문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래. 자, 좋은 디자인은요, involve는 수반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건 뭔가를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는 거야. 그쵸? 이해하는 걸 수반하는 거죠. 그치? 뭐를요? 심리? 사람들의 심리? 팀원들 간의 심리? 또는 기계, 기술 이런 걸 잘 이해한다는 거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필요로 하더라. 야,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좋은 디자인은요, good communication. 그쵸? 심리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수반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커뮤니케이션도 수반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집중하는 걸 또 수반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또 집중하는 거. 집중한다. 그쵸? 여기 걸리겠네요. 좋은 디자인은.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ensure, 보장하다, 확실. 혼자 하는 것 같고 좋습니다. 네. 뭘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주 매끄러운 작동. 그쵸? 작동, 작용. 그리고 유저의 satisfaction, 사용자의 만족감. 이런 걸 보장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자, 좋은 디자인은요, 좋은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죠. 특히 사람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땡, 기계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였어. F. 그죠? 자, 가장 큰 만족감이라는 건 발생하는데 기계가 스무스하게 작용할 때야? 뭐 없이? 어떠한 문제도 없이? 아니, 일이 잘 돌아가지 않았을 때 그거를 막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만족감이 생겨나는 거니까 F. 맞아요? 주제문은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 7번은 요지입니다. 요지. 핵심 문장. 변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주제 제목, 무관한 문장도 괜찮고요. 어법이나 순서까지.